그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요. 이건 돈 벌 사람은 적은데 돈 쓸 사람은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요. 이건 돈 벌 사람은 적은데 돈 쓸 사람은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준 학생보다 피해를 받은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기록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겨진다면 학생들도 폭력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준 학생보다 피해를 받은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기록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겨진다면 학생들도 폭력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로봇이 사람보다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로봇에 달린 코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만으로도 로봇의 코는 효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코는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를 가려낼 수 있지만 냄새의 강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냄새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와 양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코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로운 기체의 냄새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코는 유독가스의 냄새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폭발 사고나 유독물질 누출 사고 등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물질들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로봇이 사람보다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로봇에 달린 코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만으로도 로봇의 코는 효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코는 1만 가지 정도의 냄새를 가려낼 수 있지만 냄새의 강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냄새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와 양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코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로운 기체의 냄새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코는 유독가스의 냄새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폭발 사고나 유독물질 누출 사고 등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물질들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애써오신 한준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상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부터 장애인 특별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기술적으로 기능이 뛰어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애써 오신 한준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상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부터 장애인 특별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기술적으로 기능이 뛰어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